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던 나를 생기와 분주함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주름진 얼굴과 느릿해진 걸음이 하루의 리듬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흐른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쌓아올 시간의 무게를 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묻는 깊은 물음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남들의 기준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가 고요하며 또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단순함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지혜를 새롭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삶,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기쁨.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멀리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차 한 잔의 여유가 그립고 화려한 여행보다 집 앞의 산책길이 소중해집니다. 단순한 삶은 결코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입니다. 소란한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전화로부터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릴 때 고맙다고 속삭여보는 것, 집안을 둘러보며 이제는 놓아도 될 물건을 정리해보는 것, 불필요한 연락처를 지우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이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인생의 색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누구나 알고 있듯 습관은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는 것, 신문을 읽거나 짧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는 약간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그 결심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느새 그 습관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은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말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아주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오는 결핍이고, 고독은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평온함과 만족을 느끼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진짜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를 즐기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느 95세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나는 고독이 싫지 않아.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음악도 듣고 일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 그분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깊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의 시간을 건강하게 누리려면 무엇보다 혼자 행동하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혼자서도 단단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기쁨을 발견하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쓸쓸하고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이 결코 외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쇼핑,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영화 감상. 모두 혼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시간과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외출을 계획하려면 복장을 갖춰야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며 때론 피곤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가면 언더라인 쌓인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행동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일치기 버스 여행에 혼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옆자리에 대화할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에서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한 노인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기 삶을 가꾸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일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매일을 단단하게 살아내는 습관.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매일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냅니다. 별일 없는데 굳이 오늘은 쉽지 않아도 되겠지. 누가 올 것도 아닌데 청소는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내일 아침에 실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화장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모습은 비단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태도이자 존중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화장실 필요하시면 쓰세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건 바로 매일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는 채소 주스나 과일이라도 식탁에 앉아 먹고 식후에는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밥이 귀찮을 땐 백화점 지하에서 반찬을 사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직접 간단히 만들어 먹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습니다. 생활은 깔끔하게, 방은 정돈되어 있게,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얼룩은 그때그때 지우기. 이런 소소한 생활 태도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수면의 리듬입니다. 볼 일이 있든 없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그것이 노년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쌓여 나를 지탱합니다. 삶은 결국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산책하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가는 것. 햇살 아래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 삼정 유리창에 비친 나의 모습, 옆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일수록 더 정성을 다해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특별히 소유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마음을 들이는 순간 하루는 훨씬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불행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메말랐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말해봅시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 그것이 바로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며 매일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주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이다. 행복은 단지 통장에 있는 숫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마음이 허기지면 그 삶은 결국 외롭고 메마르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돈의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손에 넣으면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만족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입은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며 길에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소소한 것을 감동하고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말을 꺼낼 수 있는 용기.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말들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론 병이 되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작가 요시다 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병이 생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외국 영화에서는 종종 심리상담사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벼운 수다라도 나눌 수 있다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는 어느새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혹은 상담사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15. 혼잣말에도 치유의 힘이 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은 바람이 좀 차갑네. 내 덕분에 집이 훨씬 생기가 도는 것 같다. 누군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혼잣말에도 우리의 마음은 반응합니다. 자연과 연결되고 감정이 흐르고 말하지 못한 마음이 천천히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는 산에 올다. 땡땡이는 바보다.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소리내어 마음을 표현하면 안에 쌓였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또 어떤 이는 정원에서 풀을 뽑으며 그동안 쌓인 고민과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는 참 속상했어. 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풀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요. 이처럼 자연과 대화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언어 치료이자
스스로를 보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일상을 가볍게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는 찾아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도 해소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연을 거삼고 누군가는 취미를 통해 마음을 달래며 또 어떤 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단지 웃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젊은이의 축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연세는 무려 80이 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8세는 걱정하지만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지. 18세는 사랑에 빠지지만 81세는 목욕탕에서 물에 빠지고 18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81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 그 순간 연애자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눈 녹듯 흐리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문득 그 자리에 있던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웃으면서도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공감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또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제12부 유쾌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또 하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이 모인 홈파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초면인 손님들이 많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BMW 말고 새 BMW를 타고 다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 차를 산다? 자전거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D는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그렇게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유머는 단지 말재간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귀한 능력입니다.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유머 하나, 생활 속 에피소드 하나만 준비해두면 모임의 분위기를 살리고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노년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다음은 그런 활기찬 삶을 위해 꼭 함께 실천해야 해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정리입니다. 제13부 정돈된 집은 마음의 쉼터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공간은 작아지고 하루를 보내는 장소는 점점 집안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일상이 됩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헤매고 결국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지쳐버리게 되지요. 또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그곳은 나만의 작은 성소가 됩니다. 정리정돈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고
매일 조금씩 청소하며 사용한 물건은 사용한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며 우리의 하루를 안정시키고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정돈된 공간이 나의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정리라는 것이죠.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정돈해줍니다.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집은 보는 이에게도 사는 이에게도 작은 성취감과 깊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우리는 10,000개가 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정보도, 물건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저도 아는 한 지인이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홀갑을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허전함과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은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원이나 호텔처럼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은 기능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잠시간 머무르면 마음이 텅 빈 듯 허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집은 어떤가요? 물건이 좀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내 기준에 따라 적절히 정돈되어 있다면, 그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청소가 어렵지 않고 손에 닿는 곳마다 정갈하다면 그 집은 누가 뭐래도 좋은 집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을 갖고 물건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도 산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장 한 칸. 그렇게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서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왜 이 물건을 버리기 아까울까? 이건 어떤 기억이 담긴 물건일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돈된 마음은 다음 중요한 주제인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합니다. 제15부 노후의 돈,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며 입을 옷이 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감사할 일이지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 돈을 쓰는 법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쌓아놓은 돈조차도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탄력적인 소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내 마음이 직보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누군가는 돈은 써야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꼭 써야 할 때는 쓰고 쓰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엔 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책 한 권을 사서 읽는 것,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가끔은 꽃을 사서 반에 두는 것,
그런 사소한 소비가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불러오고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불안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돈에 대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후에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갑자기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이 스르르 녹아내리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빈 사람은 늘 불안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매일이 고요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풍요란 지혜로 일상을 가꾸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 하루하루의 시간을 관심과 애정을 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절하지 않은 정성을 담은 생활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줄이고 찾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마음을 써서 작지만 충만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17부 절약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다. 노후에 들어서면 연금이 주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생활비를 조정하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약은 삶을 쪼그라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다. 절약을 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칫 삶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약의 본질이 아닙니다. 절약은 낭비를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에너지와 자원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절약의 배경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두쇠가 아니다. 합리적일 뿐이다.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을 뿐이지. 필요한 것에는 계획적으로 기분 좋게 돈을 써. 그 친구 부부는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소박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은 늘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태도는 곧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자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도 사실은 오랜 습관과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몸에 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욕심을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채 마음만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의 목표는 딱 2가지. 그 이상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2가지 정도의 목표에만 집중하면 그 일에 충분히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끝마쳤을 때의 성취감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고작 2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쉬면, 식사, 집안일, 재화, 여가까지 다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려는 생각은 내려놓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방에서 먼지를 발견했다면 청소기 꺼내야지 하고 전 집안을 청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먼지만 닦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니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느낌. 작은 일들에 휘둘려 내 시간이 사라졌다는 허무함. 그런 기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단순하게 살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천금처럼 여기는 마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스쳐 지나간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단지 시간이 아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자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모았다가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쌓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를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기술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가능한 계속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정년이 연장되거나 폐지된 회사도 많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 일이 내 일상에 의미를 주는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입니다. 일이 점점 줄어들면 수입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고 생활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쓸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대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활의 주무도 조금씩 현실에 맞춰 적응시켜 나가야 합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누군가에게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종종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땐 돈도 많았고 기후도 좋았는데 예전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끝도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수입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만의 즐거움과 지금만의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일의 양이 줄어들었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즐기면서 일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바깥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변화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의 하루하루를 황금의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젊어지고 느끼는 만큼 치유된다.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을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선수들에게 맡기고 우리에게는 천천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입니다. 이를 닦으면서 한 발로 서 있기. 세수 후 수건을 들고 기지개 펴기. 샤워 후 수건으로 전신 닦기. 스트레칭처럼. 유리창을 닫을 때 팔 근육을 크게 움직이기.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이런 일상 속 동작 하나하나가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편의점을 들러 술과 안주를 사고 일부러 멀리 돌아집으로 오는 산책을 즐긴다고 합니다. 비가 약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간다고 하니라. 그런 목적이 있는 산책은 오래 유지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도 글을 오래 쓰고 앉아있다가 꼭 바닥 걸레질을 하며 5분쯤 몸을 움직입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환기되는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연의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도 눈길을 줘보세요. 어느 날 한 고령의 여성이 숲속의 큰 나무를 두 팔로 조용히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나무에 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맡긴 것이겠지요. 자연은 언제나 말없이 그러나 가장 깊은 위로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도시의 작은 공원에서도 흙냄새 나는 나무 한 그루 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말 못할 고민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매번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씻고 삼키며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지혜이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고민을 혼자 껴안고 속으로만 삼키고 있다 보면 우울이라는 그림자가 천천히 마음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충연의 여유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이기려 들지 말고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겨울이 오면 곧 봄이 옵니다. 얼어붙은 땅에도 꽃은 피어나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도 창문 계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23보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주는 자유.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부유한지,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그걸 신경 써서 뭐하나. 남이 잘 나든 말든 내 몸이 건강한 게 제일이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질투심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게 되면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질투를 넣는 성숙한 시선을 말이지요. 누군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이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서기까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야.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날 못할 고생과 외로움도 있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다짐은 질투를 공감으로 바꾸고 기교를 성숙한 거리두기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도 어쩌면 충분히 합격점에 이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면 됩니다. 말은 쉬워도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런 감정을 품기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기운을 얻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교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깊은 사랑. 그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제25부 단순하고 평온하게 미움 없이 살아가는 삶. 나이가 들면 생각도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자책 짜증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일수록 이건 이래야 해. 저건 저러면 안 돼. 하고 세상과 주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 규칙들이 어긋날 때마다 생기는 짜증, 분노, 비판의 말은 결국 내 마음을 정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도 고함을 지르는 어르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바꿀 수 없습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내 마음에도 쓸데없는 부담을 던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삶을 택해봅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노와 짜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롭고 단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단순하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 늦은 날 인생이 황혼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지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쓸쓸하고 고독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 자유롭고 규칙이 얽매이지 않으며 남을 바꾸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단순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가끔은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안이 되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